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작은 찻집에서 저는 매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73세 김영숙 할머니. 그분은 혼자 사시지만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매일 아침 이 찻집을 찾아오십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고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혼자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인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행한 거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과 가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60세가 넘어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사별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셨으며,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는 약 1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신 노인분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 웃으며 살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 행복한 독신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3가지 비결. 마지막으로 노년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부. 행복한 독신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첫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신 박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식사 때마다 2사람 분량의 반찬을 만들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함께 다녔던 공원도 못 가고 함께 보던 드라마도 못 보고 집안 곳곳이 다 아내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아내의 옷을 그대로 옷장에 걸어두었고 화장대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치 아내가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기 싫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전환점은 3년차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딸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바라셨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옷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며 방문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참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걸었습니다. 지금 박 할아버지는 주 3회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이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제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뒤를 보며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행복한 독신자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과거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도 오늘 이 순간과 앞으로의 내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옛날 사진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독신 노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0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셨고 두 자녀는 모두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70세 할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력이 넘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이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운 거야. 나는 후자를 택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 할머니도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혼 직후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명절 때마다 혼자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탓했어요.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할 때면 괜히 위축되고 TV에서 행복한 가족 나오면 채널을 돌렸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에 빠져 지냈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참석한 독서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인 건 불행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누군가는 좋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희생자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선택자야.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혼자라는 것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 갑자기 여행 가고 싶으면 바로 가방 싸서 떠날 수 있죠. 집 안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데요. 지금 이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며 요가 수업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관심이 생겨서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죠.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는 내 삶을 선택한 사람이고 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하면 모든 것이 외부 환경 탓이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행복한 독신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세 번째,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명호 할아버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젊었을 때는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친척 어른들은 명절 때마다 언제 장가 갈 거냐고 물어보셨고 회사 동료들은 아직도 혼자냐며 이상하게 쳐다봤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젊었을 때 정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소개팅을 나가보기도 하고 결혼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40대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항상 신경 쓰였죠.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면 괜히 어색하고 명절에 고향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저 사람 아직도 혼자래 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정 할아버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기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그날부터 정 할아버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가끔 외롭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결혼한 사람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당당해지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멋지게 사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지금 정 할아버지는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2번은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셨는데 혼자 사는 노년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60대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편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해요?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낙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높은 행복도를 보입니다. 행복한 독신자들은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당당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창피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2부 60대와 70대 행복의 3가지 비결. 첫 번째 비결, 규칙적인 일상과 작은 목표를 갖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동철 할아버지는 올해 74입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 동네에서는 행복한 할아버지로 유명하십니다. 김 할아버지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6시 30분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 정도 걸은 후 집에 돌아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고 오후에는 바둑 동호회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하냐고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할 일이 많네 하는 생각이 들면 삶이 훨씬 활기차져요. 김 할아버지는 매달 작은 목표도 세우십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바둑 정석 하나를 완전히 익히기, 다음 달에는 손주에게 줄 스웨터 한 벌 뜨기, 그 다음 달에는 30년 전 친구 찾아가기 등등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들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럽고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커요. 하지만 작은 목표는 달성하기도 쉽고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그 성취감이 쌓이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상과 목표 설정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하루의 구조가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일상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작은 목표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72살인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니까 게을러질 수가 없죠. 그리고 게이트볼 끝나고 함께 점심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최 할머니는 또한 매달 새로운 요리 하나씩을 배우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직접 요리를 해보고 잘 만들어지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요. 그게 저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규칙적인 일상과 작은 목표. 이것이 60대와 70대 행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매달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식 할아버지는 올해 76입니다. 10년 전 정년퇴직하신 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동료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마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 들르게 됐고 그곳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도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그 친구가 나를 여러 모임에 소개시켜줬어요. 바둑 모임, 등산 동호회, 노인대학,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지금 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5일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월요일은 바둑 모임, 화요일은 노인대학, 수요일은 봉사활동, 목요일은 등산, 금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바쁨이 좋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삶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60%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50%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미숙 할머니는 올해 70입니다. 5년 전 이혼하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이혼했다는 게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전화도 안 받고 문 두드려도 안 나가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되어 찾아왔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해요. 엄마가 창피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혼한 사람 엄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의 설득으로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그저 현재의 할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요가 수업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보세요.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해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옛날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덕 할머니는 올해 73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미국에 살아요. 작년에 미국에 놀러 갔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손주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도 못하고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손주 도움 없이는 못하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다고. 강 할머니는 유튜브로 기초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알파벳도 가물가물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간단한 문장은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강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와 영어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손주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대단해요. 저보다 영어 더 열심히 하시네요. 하면서 엄지척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요. 서울에 사시는 한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인데 3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고 계십니다. 평생 그림과는 담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TV에서 수채화 그리는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죠. 처음 그린 그림은 정말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색깔은 번지고 형태는 이상하고 하지만 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집에서도 틈날 때마다 연습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제법 그림다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자네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지금 한 할아버지는 매달 한 점씩 그림을 완성하고 완성된 그림들을 집에 걸어 놓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걱정이 다 사라져요. 완전히 그림에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명상 같아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건강상의 이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삶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세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외국어를 공부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그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부. 노년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경숙 할머니는 올해 71살입니다. 3년 전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운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없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어오고 책을 읽어도 한 줄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데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체중이 한 달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딸이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중증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노년기 우울증은 흔한 병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평소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식욕 저하 또는 증가, 체중 변화,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 피로감, 기운 없음, 집중력 저하, 결정장애, 죄책감, 무가치함,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전문적 도움받기. 오 할머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게 창피했어요. 정신병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울증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요.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 맞는 걸 창피해하지 않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라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할머니는 상담 치료도 받았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왜 우울해졌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런 상실감과 외로움이 쌓여서 우울증이 된 거더라고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니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돌아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의뢰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정신과 가는 게 창피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도 무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생활습관 개선하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운동과 수면, 식사가 중요하다고요.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확 나아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과학적으로도 운동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우울증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피곤하지 않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요.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우울할 때는 아무거나 대충 먹거나 아예 굶는 경우가 많은데 최 할아버지는 의식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등 푸른 생선도 자주 먹었어요. 오메가3가 우울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물 치료, 상담,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니 6개월 만에 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갔죠. 지금은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 만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사회적 지지 시스템 만들기. 대구에 사시는 김미선 할머니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웃다 보면 기분이 나아져요. 김 할머니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우울증 자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자조 모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감기도 치료하면 낫듯이 우울증도 치료하면 나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의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우울한 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약한 사람이라서 의지가 부족해서 우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매주 만나서 함께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여러분, 우리는 오늘 60세 이후 행복한 독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안정희 할머니는 올해 76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조카들을 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후회? 없어요. 물론 가끔 외롭죠.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결혼한 사람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느냐 아니냐예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어요.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었죠. 힘든 일도 많았고 울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해요. 할머니의 집 거실 벽에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이 들었지만 늙지 않았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는 것,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과 작은 목표를 갖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청하세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이든 함께이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수백만 명의 독신 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